서브 이슈입니다. 상류층 부양하기.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이를 낳아야 했는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늘도 국가는 매스미디어와 온갖 매체를 동원해 국민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가스라이팅 중입니다. 첫 번째는 노인의 부양입니다.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많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더 많은 아이를 낳아 청년 세대가 부담을 해야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않으면 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의 노인은 혜택은 받지만 앞으로 노인이 되는 X세대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부양입니다. 국가의 부양은 청년 세대가 많은 피라미드 구조가 가장 좋은 구조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피라미드 구조는 노인 세대가 적으니 세금 들어갈 일이 없고 세금을 내는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 세금이 더 많이 거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구조는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현재의 항아리형 구조입니다. 항아리형 구조는 가운데가 뚱뚱하죠. 부양해야 할 노인 세대 아이들은 적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세금은 더 많이 거치고 세금 쓸 일은 많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항아리형 구조는 곧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서 경제활동은 줄고 노인 인구는 많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국가는 세금이 덜 거치고 부양할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나빠집니다. 그래서 항아리형 구조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류층의 부양입니다. 자본주의는 서비스와 재화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하류층은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고 상류층은 서비스와 재화를 삽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더 발달할수록 양극화는 심해집니다. 즉,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못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화가 되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재화와 서비스가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만 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갈치는 세네갈산, 바나나는 필리핀산, 오렌지와 냉동육은 미국산 등등입니다.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는 자본가는 더 부자가 되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여기서 가난이란 1950년대와 같은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상류층으로 올라갈 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란 사교육비, 주거비 등을 말합니다.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어들인 자본가가 월급쟁이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가격을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나마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갈 교육의 사다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갈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대학의 등록금 등을 감당해야 할 교육의 사다리를 거쳐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대학을 나와도 청년 실업률은 높기만 합니다. 오히려 대학 때 생긴 학자금 대출로 인해 청년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빚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할 청년은 취업, 연애, 결혼 등을 포기하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이민을 받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 중 합법적으로 AI, 로봇공학 등을 전공한 고급 인력을 세계로부터 선별해서 이민을 받습니다. 미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 불법적으로 멕시코 국경을 통해 남미의 히스패닉들이 국경을 넘죠. 해외의 고급 인력은 합법적인 이민을 받아 실리콘밸리의 화이트 칼라로 공급합니다. 히스패닉은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저소득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이 되어도 이민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같이 대규모 이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 정서가 그렇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가사도우미 등 저소득 서비스업은 돈만 주면 합법적으로 신흥국 인력을 들여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싼 외국인들이 들어와 저소득으로 서비스업을 제공하니 서비스업의 인건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양극화와 청년 실업으로 인해 아이를 낳아야 할 청년들이 독신으로 살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국 노인 부양과 국가의 존속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상류층 부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류층은 돈만 있으면 재화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서비스는 싼 외국인을 고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독신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나 혼자 살다 죽습니다. 사실 불교에서도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우주의 먼지가 되어 없어지는 것이 목표라 했습니다.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결혼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때 성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입니다. 살기 힘들더라도 국가가 시키는 대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 대대손손 노인과 상류층을 부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주인입니다. 왜 3번의 선택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1번과 2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재화와 서비스를 돈으로 사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돈만 있으면 자본주의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자란 얼마의 재산을 가져야 할까요? 현금성 자산 10억이면 됩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42만 명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의 현금성 자산 10억 원을 가진 사람은 약 0.82%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금성 자산 10억 원이 부자일까요? 부동산 20억짜리 가지고 있어도 현금성 자산 10억 원이 없다면 그는 갭투자한 집거지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은 실제 오르지도 않고 쓸모도 없습니다. 강남의 음마아파트는 2006년도에 14억의 실거래가였습니다. 2022년 25억까지 올랐지만 2023년 1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겨우 4억 오른 셈입니다. 요즘 다시 오르고 있지만 전세가 회복이 안 되면 투자자가 붙질 않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억 원이 오른 돈도 20년 동안 종부세와 14억 원에 대한 5% 이자를 제외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14억 원의 5% 이자는 1년에 7천만 원이고 20년이면 14억 원입니다. 14억 원으로 음마아파트를 20년 전에 샀다면 기회비용으로 14억 원을 날린 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부자가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부자가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것이지 강남 아파트를 사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영끌에서 강남에 전세로 갭 투자했다가 금리가 올라 역전세난이라도 맞으면 바로 거지됩니다. 그런데도 강남 아파트 살 돈은 없고 부자는 되고 싶어서 갭 투자로 수십 채 아파트 빌라 샀다가 본인은 파산하고 전세입자만 울립니다. 그러나 현금성 자산 10억 원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성 자산 10억 원은 주인이 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란 일하지 않고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으로 SK텔레콤이나 AT&T와 같은 한국이나 미국의 통신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배당이 1년에 7%가 됩니다. 이 얘기는 1년에 7천만 원 정도가 배당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한 달에 500만 원은 일하지 않고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노예를 벗어나 주인이 되는 금액은 10억 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주는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이 끝나 주가가 떨어집니다. 만약 통신주에 투자했는데 1년에 7%가 떨어지면 자신의 돈만 뺏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자는 통신주에 돈을 놓지 않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등은 매년 25%의 복리로 성장합니다. 따라서 10억 원이면 1년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매년 7천만 원을 뽑아 쓰고 나머지를 복리에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100억 원은 안 되더라도 70억 원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계 1등에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보다 투자가 더 낫다고 봅니다. 친척 중에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산업이라 사업을 조만간 접을 예정입니다. 저는 100억 원대 매출 사업체보다는 세계 1등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한번 사형산업으로 빠지면 새로운 산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1등 주식은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등 주식이 2등으로 떨어지면서 사양산업이 되면 전량 매도 후 새로운 1등 주식으로 갈아타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1등 기업에서 사양산업이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주인은 일하지 않고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는 사람입니다. 내 세대에 1억 원으로 세계 1등에 투자해 1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만들었다면 자본주의에서 최소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억 원으로 세계 1등에 투자해 100억 원을 만든다면 대대손손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 1등에 투자해 25%의 복리를 거두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이 가장 쉽게 자본주의에서 노예가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인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세계 1등과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매뉴얼 뿐입니다.